경비 아저씨가 훔쳐간 거 아니에요? 복도에 울려 퍼진 날카로운 목소리에 이만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302호 앞에 주민 4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CCTV 확인해 보세요. 분명 수상하던데요. 만수는 손에 든 청소도구를 꽉 쥐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302호에서 금팔찌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자신을 의심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주민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내 쌍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만수를 찔렀어요. 경비 아저씨, 어제 몇 시에 순찰 도셨어요? 305호에 사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11시쯤이요. 매일 그 시간에 돌아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7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302호 앞도 지나가셨겠네요? 302호 주인 박미라가 팔짱을 끼며 나를 세웠어요. 이상 없나 확인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도난이 일어났죠? 만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옆에 서 있던 407호 아줌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택배 분실됐었잖아요. 그것도 수상하다니까요. 그건 배송 기사님이 잘못 배달하신 거였어요. 다음 날 찾았잖습니까? 만수가 애써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미라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어쨌든 경비 아저씨가 제일 수상해요. 마스터키도 있고 밤에 혼자 돌아다니시고.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화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었죠. 알겠습니다.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뒷걸음질 치듯 물러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만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물컵조차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이 보였어요. 25년 전 경찰을 그만둘 때 가져온 거였습니다. 펼쳐보지도 않은 채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물건이었죠. 표지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첫 장을 펼치자 낯선 듯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구로구 절도 사건. 용의자 이모 씨. 알리바이 확인 필요. 만수의 손가락이 글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자신은 이 사건을 3일 만에 해결했었죠. 현장의 작은 흔적 하나를 놓치지 않았었고 용의자의 거짓말을 꿰뚫어 봤었습니다. 그땐 내가 형사였는데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게 짓눌려 왔어요.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내 영숙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응. 오늘 약은 먹었어? 먹었지. 내 걱정은 하지 마.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얼른 손 씻고 와요. 만수는 손녀 지우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야. 밥 먹자.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싫다니까요. 문 안쪽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만수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식탁으로 돌아온 만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모래를 씹는 것처럼 텁텁하고 거칠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영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한평생을 함께 산
아내는 만수의 표정만 봐도 다 알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도난 사건이 났어. 주민들이 날 의심해. 영숙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뭘 훔쳐? 말도 안 돼. 나도 알아. 근데 사람들 눈빛이. 영숙이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곧 오해 풀릴 거야. 하지만 만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밤 11시 만수는 잠들지 못하고 핸드폰을 켰어요.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경비원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어야겠어요. CCTV 영상 확인 요청했어요. 만수는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25년 전 경찰을 그만뒀을 때도 이렇게 억울했었어요. 상부의 잘못된 지시를 거부했다가 승진해서 밀려났죠. 동료들은 만수를 융통성 없는 고집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공허하게 울렸어요. 다음 날 만수는 평소처럼 경비실 출근해 오전 8시쯤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는 주민들이 만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만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만수는 애써 그 시선들을 무시하며 재빠르게 업무를 마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하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만수 경비원, 오전 9시 관리사무소 면담. 만수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7의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나, 아내 병원비는 어떻게 내고 손녀는 어떻게 돌보나. 절망이 밀려왔어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순 없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 그 감정이 만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정리했던 사건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수첩을 꼭 쥐었어요. 오랜만에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꿈틀거렸습니다. 오전 9시 만수는 관리사무소 문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40대 중반의 소장 김태식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칼날 같았어요. 앉으시죠. 이만수 씨 상황은 아시죠? 주민들 민원이 12건 들어왔어요. 김태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경비원 교체 요청입니다. 박미라 씨가 특히 강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만수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증거가 있나요? 김태식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CCTV는 확인하셨나요? 확인했죠. 근데 302층 복도 카메라가 마침 고장이었어요. 이만수 씨가 매일 순찰 돌면서 확인하시잖아요. 카메라 고장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사흘 전에 그 카메라가 깜빡이는 걸 봤었습니다. 점검해보니 녹화는 되고 있더라고요. 렌즈만 간헐적으로 깜빡여서
LED 불량이겠거니 생각했죠. 매달 수리 요청이 쌓여서 급한 것부터 처리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자택 대기하세요. 경찰 조사도 있을 겁니다. 경찰이요? 박미라 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수는 비틀거리며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셔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 벌써 왔어? 영숙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일주일 대기야. 경찰 조사 받아야 한대.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2명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 맞으십니까? 도난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만수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어요. 용의자를 대할 때의 시선이었죠. 거실로 안내한 만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만수 씨 12월 14일 밤 11시쯤 302호 앞을 지나가셨죠? 네, 순찰 돌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조용했습니다. 젊은 형사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금팔찌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허리를 앞으로 숙였어요. 이만수 씨, 솔직히 말씀하시죠. 경비원 월급으로 생활하기 힘드시죠? 부인도 아프시고. 만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칠 정도로 비굴하진 않습니다. 화내실 필요 없어요. 그냥 확인 절차입니다. 조사는 40분 넘게 이어졌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만수는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습니다. 형사들이 돌아간 뒤 만수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영숙이 다가와 만수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잖아. 만수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결백하다고 해서 무죄가 증명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어딘가에 진범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자신만 의심하고 있었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돼.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낡은 수첩을 꺼내고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든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12월 14일 도난 사건 302호 피해품 금팔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동안 만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려졌던 눈에 초점이 돌아왔어요. 25년 전의 형사 이만수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찰한테만 맡길 순 없어. 내가 직접 찾아야 해. 만수는 수첩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1번 현장 재방문 2번 피해자 면담 3번 CCTV 사각지대 확인 4번 목격자 수소문 5번 진범 찾기 마지막 줄을 적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새벽 5시 만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수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단호했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칠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신 근무 중인 임시 경비원이 보였어요. 만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만수는 302호 앞에 섰습니다. 고장난 CCTV를 올려다봤어요. 렌즈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깜빡이던 게 생각났어요. 집중하자.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지금은 단서를 찾는 게 중요했죠. 복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바닥, 벽, 천장까지 꼼꼼히 살폈어요. 25년 전처럼 현장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계단 쪽을 향해 걸어가던 그때 계단 손잡이에 뭔가 묻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섬유 조각이었습니다. 검은색 청 같았죠. 만수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계단 손잡이, 검은색 섬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작은 단서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만수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며 더 살폈어요. 2층 계단참에서 또 뭔가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작은 금속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주워서 자세히 봤습니다. 반짝이는 게 금속 장식 같았어요. 팔찌에서 떨어진 걸까? 만수는 조각을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수첩을 펼쳐 단서를 정리했어요. 검은색 섬유 조각, 금속 장식 조각.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만수의 가슴 속에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전 8시 만수는 3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미라가 문을 열었어요. 만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모님,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진범을 찾게 도와주세요. 박미라가 동작을 멈췄어요. 만수의 눈빛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박미라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어요. 정확히 언제 팔찌가 없어진 걸 아셨나요? 12월 15일 아침이요. 일어나서 화장대 보니까 없더라고요. 전날 밤엔 확실히 있었고요. 네. 자기 전에 화장대에 뒀어요. 사실 그 팔찌는 어머니 유품이에요. 소중하게 20년을 간직했던 건데. 만수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 누가 있었나요? 남편이랑 저만 있었어요. 애들은 대학 가서 잘 오지도 않아요. 그럼 열쇠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최근에 집에 다녀간 사람 있으세요? 글쎄요. 일주일 전에 보일러 점검하러 기사가 왔었어요. 만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몇 시쯤 왔나요? 오후 2시쯤이요. 1시간 정도 작업했어요. 만수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범인이 그때 집 구조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만수는 조사 후 공원 벤치에 앉아 박미라에게 받은 기사 명함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진 기사 010-5432-1235. 공원 벤치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진 기사님이십니까? 저는 이만수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 달 전 302호 보일러 점검 가셨죠? 작업하는 동안 특이한 점 없었나요? 별로 없었는데요. 혹시 다른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가는 거 봤던 것 같은데. 검은 점퍼 입고 모자 쓴 사람이었어요. 제가 3층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만수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은 만수는 단서를 정리했어요. 범인은 위층 주민이었습니다. 오후 2시 만수는 4층부터 6층까지 천천히 돌았습니다. 각 층을 관찰했어요. 쓰레기 배출 시간, 주민들 출퇴근 패턴, 복도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6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각 집 현관을 살폈어요. 605호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만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순간 굳어지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안녕하세요. 만수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대답도 못하고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 짧은 순간 만수는 봤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고지서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붉은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힌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옆 옷걸이에 검은 점퍼가 걸려 있었어요. 남자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민호요. 아저씨가 뭔데 여기 서 있어요? 말을 더듬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제가 지금 사건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꺼져. 그거 경비원 당신 짓 아니야. 최민호는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 쓰레기 봉투를 든 채 황급히 계단으로 향했어요.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말이죠. 만수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최민호, 605호, 경제적 어려움, 비정상적 반응. 저녁 무렵 만수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민들을 관찰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최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만수는 자연스럽게 화면을 봤습니다. 중고거래 앱이었어요. 금매입이라는 검색어가 보였습니다. 최민호는 만수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핸드폰을 황급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민호 씨, 안녕하세요. 만수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최민호가 굳은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뭔데 그래요? 저 바쁘다고요. 혹시 12월 14일 밤에 밖에 나가신 적 있으세요? 제가 순찰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있거든요. 최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일찍 잤고 밖에 나갈 이유도 없었고요. 이거 경찰이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하고 있어요. 혹시 그 사건과 관련돼서 아시는 게 있나요? 그거 저도 듣기만 했지. 저는 정말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한평생 살면서 남의 물건 손대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팔찌나 그런 거 훔쳐봤자 뭐 얼마나 된다고 제가 그런 짓을 해요?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최민호는 당황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제가 팔찌라고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아셨죠? 최민호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말하는 거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기억 안 나요. 최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범인의 심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증거를 정리했어요. 1. 최민호의 경제적 어려움. 2. 팔찌를 알고 있었다는 실언. 3. 12월 14일 밤 외출 부인. 4. 중고거래 앱에서 금 매입 검색. 5. 계단 이용 패턴.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내일 결정적 증거를 찾는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만수는 관리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3번 했어요. 손에 든 수첩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가지고 왔지만 김태식이 믿어줄까? 아니, 드러나 주려나?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식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만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만수 씨,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했잖아요. 여긴 왜 왔어요?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태식이 팔짱을 끼며 비웃은 채 말했습니다. 부탁이요? CCTV 영상 좀 보여주세요. 12월 14일 밤 영상이요. 왜요? 경찰이 이미 다 확인했어요. 제발요. 제가 찾은 단서가 있어요. 진범을 알아낸 것 같은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김태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뭔데 진범을 찾아요? 경찰도 못 찾았는데. 저 예전에 경찰이었습니다. 25년 근무했어요. 만수는 수첩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와 단서들이 보였어요. 김태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사흘 동안 조사한 겁니다. 보일러 기사 증언, 용의자 행동 패턴, 경제적 동기까지 다 있어요. 김태식은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제발 영상만 보여주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김태식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헛수고면 그냥 가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식은 컴퓨터를 켜고 CCTV 녹화 파일을 열었어요. 만수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몇 시쯤 볼까요? 11시부터요. 화면에 1층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빈 복도만 보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10분, 20분, 30분. 아무것도 없는데요. 김태식이 지루한 듯 말했어요. 만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조금만 더요. 11시 40분. 화면 구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쓴 남자였어요. 만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왔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구와 걸음걸이가 익숙했습니다. 최민호였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요? 605호 최민호입니다. 저 사람 계단으로 가는 거 보세요. 화면 속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지나쳐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로 사라졌어요. 이걸로는 부족한데요. 얼굴도 안 보이고. 김태식이 말했어요. 만수는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새벽 1시쯤 빨리 돌려보세요. 다시 나올 겁니다. 김태식은 빨리 감기를 했어요. 화면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정 12시 30분 1시, 1시 5분. 같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와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맞죠? 같은 사람이에요. 1시간 넘게 어디 있었겠어요? 3층이에요. 박미라 씨 집이요. 김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지금 최민호 집 가봐요. 제가 어제 추궁했더니 거의 자백 직전이었어요. 팔찌도 아직 못 팔았을 겁니다. 만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김태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전화기를 들었어요. 경찰 먼저 부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해요. 경찰 오기 전에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발요.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김태식이 놀란 표정으로 만수를 봤어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가족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김태식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가보죠. 근데 아니면 책임지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만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태식이 605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최민호가 문을 열었어요. 만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김태식이 말했습니다. 최민호 씨, 12월 14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최민호가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만수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팔찌 어디 있습니까? 아직 못 팔았죠?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집 수색하겠습니다. 거부하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최민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만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당장 팔찌 가져오세요. 최민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수에게 건넸어요. 상자를 열자 금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자세히 살펴봤어요. 팔찌 한쪽 장식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휴지에 싼 금속 조각을 꺼냈어요. 팔찌의 빈 부분에 갖다 대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만수는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어요. 드디어 해낸 거예요. 소장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30분 후 형사 2명이 도착했어요. 만수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보일러 기사 증언, 최민호의 행동 패턴, CCTV 영상, 그리고 자백과 팔찌까지. 이만수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이든 형사가 감탄했어요.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민호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됐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계속 울고 있었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정보다 안도감이 컸어요. 김태식이 만수에게 다가와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만수 씨, 의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복직하십시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후 박미라를 비롯한 주민들이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박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됐어요. 팔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박미라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만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박미라가 강하게 손에 봉투를 쥐어주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만수를 영숙이 맞았습니다. 다 해결됐어. 진범을 잡았어. 영숙이 만수를 껴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생했어요,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때 지우 방문이 열렸습니다. 손녀가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할아버지. 지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미안해요. 할아버지 의심해서.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해도 믿었어야 했는데.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만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학교 당당하게 다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만수는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만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